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다리도 아프시고. 응, 그냥 조금 힘들 뿐이야.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바빴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죠. 아침이면 관절이 뻐근하고 손목과 허리가 욱신거려 지팡이 없이는 일어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은희 씨, 오늘도 장남댁에 가시나요? 잠깐 들른 복지센터 직원의 질문에 저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응, 잠시 도움은 받아야겠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 보여서.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존해야 하는 걸까?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해야 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지고 마음속 작은 결심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그래, 나도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찾아온 고독. 제가 70세가 되었을 때 평생을 바쳐 일해온 노인복지센터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기쁨을 만들어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관절염은 점점 심해져 손목과 무릎은 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버거워졌죠. 몸이 불편할수록 마음도 함께 지쳐갔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나름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장남이 잠시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에도 동행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늘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그 틈에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며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존심을 건드렸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장남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레 요양원을 언급했습니다. 엄마, 몸이 점점 불편하시잖아요. 요양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갑작스러운 냉기가 흘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 생각만 해도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제 삶이 사라질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 요양원은 조금 생각해 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이제 저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듯한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혼자 살아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며칠 뒤 신문 광고와 지역 커뮤니티를 뒤지며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이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혼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체력으로 가능한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안내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생활 안전 시스템과 일상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비용이 제 연금과 일부 저축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읽으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죠. 머릿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속상이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말로는 담담하게 들리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돌봐주던 사람들에게서 느낀 보람과 기쁨,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이제는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으로 은은한 가로등 빛이 들어올 때 저는 내일 아침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불안과 걱정이 남아있지만 이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할 시간이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제 삶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결심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챙기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꽉 차 있었죠. 은희야, 오늘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해. 다시는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잖아. 혼잣말로 다짐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과 정돈된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는 친절한 안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박은희 씨 맞으시죠? 오늘 시설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하면서도 안전을 고려한 구조가 인상적이었죠.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와 안전 센서, 비상 호출 버튼까지 구비되어 있어 혼자 생활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한 칸을 안내받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이면 내가 혼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네. 부엌도 적당하고 화장실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니 잔디밭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마음 한쪽에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떠올랐습니다. 이 비용 내 연금으로 충분할까? 예상보다 큰 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담 직원이 친절히 월별 비용과 지원 서비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양 서비스, 식사 제공, 정기적인 건강 체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소나 세탁 지원도 가능하다니 혼자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렵네. 그때 직원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처음엔 걱정하시지만 몇 주만 지나면 금세 적응하시고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세요. 그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없던 건 아니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죠. 방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작은 카페 공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주변 입주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상이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가족과의 거리감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남이 걱정할 텐데 혼자 결정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제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상담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확히 비용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친절히 표와 자료를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금씩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올 때 느꼈던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네. 마음속 깊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음속 설렘과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거실에 앉아 저는 노트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희야, 이번에는 진짜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해. 독립생활이 가능할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손끝이 떨리면서도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월별 비용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식사 제공비, 기타 생활비까지 합하면 제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맞아도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 걱정이 머리를 스쳤죠.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 건강 때문에 지출했던 병원비와 약값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오늘 집에 돌아왔어. 장남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이 묘하게 섞였습니다. 제가 복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천천히 준비를 마친 후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고 있어. 내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이야. 전화기 너머 장남의 잠깐 침묵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괜찮을까? 혼자 지내면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정과 생활 지원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곳이니까.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장남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남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죠.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 마음이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비용 계산과 생활 계획을 계속 점검했습니다. 장보기, 식사 준비, 의료 지원까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았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까? 전기나 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현실적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거듭할수록 제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주택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장남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삶과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어느 쪽이 제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지 이미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질적인 실행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실제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죠. 생각만 해도 긴장되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죠. 지팡이를 짚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지만 제 마음은 마치 큰 짐을 들고 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은희야, 오늘 제대로 준비해야 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복지주택 사무실에 도착하자 안내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은희 씨, 오늘 신청서 작성하러 오셨죠?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제 얼굴에 긴장이 스며 있는 걸 알아차린 듯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두근거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신청서를 하나하나 채우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괜찮을까 몇 번이나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결정을 가족과 상의해야 했지만 지금은 제 선택만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실이 동시에 설렘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성 중간
직원이 월별 비용과 지원 사항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와 청소, 의료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혼자 생활하시더라도 큰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함께 책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죠. 그때 장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신청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준비 잘 됐고 안전도 충분히 확인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전화기 너머 장남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다가도 제가 결심한 목소리를 듣고는 조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긴장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지출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감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시작이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날 오후 저는 입주 계약서까지 준비하기 위해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계약 절차를 설명하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오늘 바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도 저희가 지원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서의 서명을 하나하나 해나가며 저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긴장과 동시에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늘 보던 거리와 집이지만 오늘은 달리 느껴졌죠. 내 삶이 이제 내 손 안에 있구나. 조용히 속으로 되뇌며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발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큰 걸음이었음을. 앞으로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을 테지만 이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독립, 그 결심이 제 자존심을 지키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죠. 드디어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희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스에 올랐죠. 복지주택에 도착하자 안내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박은희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제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지만 직원은 이를 눈치채고 부드럽게 안내해 주었죠. 제가 배정받은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은 거실과 부엌, 안전하게 설계된 화장실까지 혼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창문을 열어보니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햇살이 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서 다시 내 삶을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늘 익숙한 집과 가족이 있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죠. 장보기, 청소, 식사 준비까지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죠.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표정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군요. 저는 김정숙이에요. 함께 지내게 되어 반가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위안이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제공되는 식사를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었고 혼자 준비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날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방 한켠에 앉아 작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죠. 이제 나는 다시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마음속 깊이 평화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풍경이 낯선 공간에서도 안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독립을 선택한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입주한 지 어느새 며칠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아침을 챙기고 거실과 부엌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이제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작은 문제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느 날 부엌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장남에게 도움을 청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안내 책자와 인터넷을 참고하며 조심스럽게 배수구를 청소했습니다. 손끝이 젖고 냄새가 올라오면서도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성취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은희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지만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같은 건물에 사는 어르신들과의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공동 공간에서 소음을 두고 작은 말다툼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도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은 규칙을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관절염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매일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덜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생기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가족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장남이 걱정되어 전화를 받을 때면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곤 했죠. 엄마, 오늘은 괜찮아요. 장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그 과정에서 저는 독립적인 삶이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조율하며 하루하루를 책임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배수구 청소에서부터 공동생활 규칙 합의, 건강관리까지 모든 것이 저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창밖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에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조금 서툴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마음속 깊이 평화와 자부심이 스며들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독립생활은 단순히 주택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상이었습니다. 은희야,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입주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나고 조금씩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데 대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성취들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죠. 청소를 제때 끝내고 건강관리와 식사 준비도 조금씩 계획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동 라운지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쭈뼛거리며 앉아 있었지만 곁에서 밝게 웃으며 말을 거는 김정숙 어르신 덕분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은희 씨, 이번 주에는 프로그램 참여해 보실래요?
함께 손뜨개도 하고 책 읽는 시간도 있어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울 수 있겠구나. 결국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그 작은 결정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 프로그램 참여 날, 저는 손뜨개를 배우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며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을 나누는 순간들이 이어졌죠. 그 속에서 저는 다시금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장기간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라운지에서 김정숙 어르신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희 씨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처음엔 낯설어도 금방 적응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긴장도 되고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다 보니 재미있네요. 이날 이후 저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독서 모임, 손뜨개 교실, 건강체조 시간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죠. 이전에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를 계획대로 마치며 공동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스스로 선택한 생활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 창문을 열고 잔디밭 너머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과 다른 어르신들이 웃으며 걷는 풍경이 조용히 제 마음을 어루만졌죠. 혼자 지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로 다가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활동,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구나. 마음속 깊이 평화와 활력이 스며들었고 독립생활이 주는 자유와 즐거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출 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동안은 혼자 살아간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마음 한켠에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은희야, 잘 해냈구나.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됐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주방에 서서 아침을 준비하며 저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배수구 하나 청소하는 일에도 긴장했던 제가 이제는 식사 준비와 청소, 세탁까지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독립생활을 시작하며 겪었던 불안과 걱정이 오히려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정기 프로그램 날입니다. 손뜨개 교실과 독서 모임, 건강체조까지 참여하며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과 경험을 나누며 웃음이 오가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저는 마음속 깊이 외로움 대신 따뜻함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점심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구나. 장남이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작은 계획표를 꺼내 앞으로의 생활과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루틴, 매주 참여할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읽고 싶은 책 목록까지. 이전에는 누군가의 일정이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제 의지와 계획에 따라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설계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별빛이 잔잔히 내리던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존심과 자유를 지켜 나가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선택한 독립 생활은 단순히 공간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며 작은 성취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오래도록 꿈꿔온 삶의 모습입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너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 앞으로도 조금씩 더 행복해질 거야.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이 가슴속에 스며들며 제 삶은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놓였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 내 손으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내 자존심과 자유를 지켜주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은희야, 이제 너는 진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도 조금씩 더 행복해질 거야.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